일단 이제 연령대별로 좀 다르긴 한데,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좀 뽑아보면, 일단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또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이제 아이 연령대가 올라가면서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내가 좀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아이가 이제 청소년이 되면, 이제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계 단절에 대한 고민들, 또 내 자신 미래에 대한 고민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내 여기를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까? 그럼 나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셔서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그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평소에 또 어떤 조언들 해주셨는지 몇 가지만 네. 좀 소개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워킹맘들이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근데 또 아이랑 함께 있으면 다들 딴짓 하시거든요. 우리 손에는 네. 다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을 본다고 내 친구 SNS 가서 어머 애 많이 컸다 예쁘다 댓글 이거 하시느라고 내 아이를 정작 옆에 있는 아이를 안 보세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부모 되고 싶으면 다 필요 없다. 일단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핸드폰을 끄거나 아니면 눈에 띄지 않는 것을 올려놔라. 그것만 하셔도 이미 너무 좋은 부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이에게 나의 눈 마주침을 안 주거든요. 네. 나의 시선을 안 줘.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절대 느끼지 못해요. 네. 그래서 함께할 시간이 없어라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는 놓치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스마트폰 이 화면 대신에 내 아이를 보자. 그래서 아이랑 눈 마주치고 아이 하는 이야기 들어주고 서로 스킨십하고 사실 아이한테 특히 이제 6세는 정서가 너무 중요한 네.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를 우리가 뭐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것만 하셔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행 다니고 아이 뭐 책 한번 읽어주고 그것만 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서 너무 뭔가를 해주기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면 네. 이런 죄책감은 굳이 안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 일단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우리 아이와 나와의 애착의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네. 그게 바로 퇴근 후 10분이에요. 네.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가 이제 아이를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저녁 시간이 정말 평화로울 수 있고 전쟁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띠띠띠띠 번호키 누르고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이제 입꼬리 한번 좀 올리시고 좀 에너지를 바꾸신 다음에 애가 엄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잠깐만 엄마 옷 좀 갈아입고 그 시선을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착 골든타임 10분이에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오키야 이제 옷도 벗지 말고 아이를 쫙 안아주시거나 아이랑 인사하시면서 눈 마주치면 오늘 하루 잘 보냈어? 네. 이렇게 교감하시는 거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근데 그 시선을 피해버리면 하루 종일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한테 너무 과혹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좀 놓치지 마시고 또 함께 있는 그 시간에는 아이의 시선에 좀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 더 투여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신다면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너무 안정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유치원 가고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면 이 시기에 꼭 해줘야 되는 것, 네. 가르쳐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만큼은 챙겨라 하는 것이 있을까요? 네. 일단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면 습관이에요. 네. 늦게까지 막 공부한다고, 또 학원 숙제한다고 막 깨어있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스마트폰 한다고, 이거 보다 보면 한두 시간은 진짜 후딱 지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찍 잠들 수 있게끔 좀 만드는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갖게 해주시면 좋고요. 사실 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온 식구가 일찍 자는 거예요. 네. 그렇죠. 물론 쉽지 않죠. 다 늦게 퇴근하고 또 뭐 해야 될 거 많고. 근데 이왕이면 아이 재울 때 좀 같이 자는 그런 노력을 하시면 아이의 수면 습관은 잡힐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식습관이에요. 먹는 게 전부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아이들이 먹는 것은 아이의 신체적인 발달뿐만이 아니라 정서, 두뇌, 심리 다 영향을 미쳐요. 네.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 먹는 걸 보세요. 특히 이제 학원 다니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아이들은 거의 편의점에서 거의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주로 먹거든요. 네. 그게 아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두뇌, 이 또 정서를 다 해치는 요소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매번 내가 직접 한 밥을 먹일 수는 없지만 진짜 몸에 해로운 거, 예를 들면 탄산과 컵라면은 먹지 마. 이런 것들을 조금 가정 내에 원칙을 좀 정하신다면 엄마가 일일이 못 챙겨주니까 이렇게 조금 조절해서 아이가 좀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좀 일상에서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거, 뭐 밥을 먹기 전에 잘 먹겠습니다. 먹고 나서 잘 먹었습니다. 의자 정리하는 거, 내가 먹은 자리 정리하는 거, 그다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꼭 뭐 감사 인사를 전한다는 거. 요즘은 그 기본 예절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먹고 휙 버린다거나 아니면 뒷사람이 오더라도 문을 꽝 닫고 가버린다거나
부모 없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막 안방에 들어가고 친구 물건을 함부로 쓴다던가 예전에는 우리가 여럿이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배웠던 것들을 요즘 일일이 알려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내가 옆에 없어도 어디 가서 좀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로 키우는 게 우리의 또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네. 사실 이거는 이제 청소년이 되면 해줄 수가 없어요. 이게 네. 이제 이게 먹히는 게 사실 10살 때까지거든요. 그래서 네. 10살 때까지는 조금 훈육을 좀 적절히 하셔서 이 아이가 어디서든 사랑받는 아이가 되게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와의 정서적인 관계를 쫀쫀하게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부모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10년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요. 부모 옆에 있지도 않아요. 친구가 먼저 우선이고 그렇죠. 또 바빠요, 일상이. 그래서 정말 아이가 엄마 부르고 또 어디 가자면 같이 따라오고 뭐 주말에도 시간 보내는 게 이제 딱 10살까지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시간들 너무 소중하다는 거 좀 아시고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인가? 내가 아이 옆에 없어서 그런가? 네. 내 결핍이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못 챙겨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결핍이 아이를 성장시키는 요소가 된다라고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차피 애가 스스로 살아가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 육아의 목표는 독립이잖아요. 네. 그러려면 애가 갑자기 20살이 됐다고 네가 알아서 독립해 뚝딱 이게 안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쳐주고 있다.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다. 그렇게 오히려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어릴 때부터 챙기는 거 그리고 선택하는 거를 좀 많이 좀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워킹맘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1분 1초가 늘 막 바빠요. 그리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실수할 수 있는 시간들, 아이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하다못해 뭐 4살, 5살 이때는 아이 주도성과 자율성이 커진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할래 막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데 뭐 지퍼도 못 잠그고 옷도 거꾸로 입고 막 이렇게 실수할 때 해봐 엄마가 기다릴게. 사실 이렇게 해야지 이제 주도성이 커지는 건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거 엄마가 할게. 엄마가 해준다고 했잖아. 하지 마. 이제 이러면서 아이가 스스로 하려는 거를 다 차단하다 보면 왜냐면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느 순간에 아이가 가만히 있어요. 엄마 해줘. 그러면 이제 막 자꾸 해주다 보면 주도성이 결코 생기지 않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거 이런 시간적 여유를 좀 주시려면 일단 여러분들 마음의 여유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두 번째로는 이거 해! 라고 딱 정해주지 마시고, 작은 거라도 선택할 수 있게. 뭐, 오늘 뭐, 핀으로 할 거야? 아니면 방울로 이렇게 묶어줄까? 아니면 풀을 거야? 묶을 거야? 오늘 옷은 바지 입을 거야? 치마 입을 거야? 골라봐. 네가 선택해봐. 일상에서 아이가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아이가 뭔가를 이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대답하거나 해결해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이의 의존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좀 찾을 수 있는 것도 다 공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 아래 칸에 있는 것 같아 한번 찾아봐. 아이가 스스로 좀 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좀 나를 조금 내려놓으시고 아이에게 좀 기회를 주신다면 결핍이 결코 결핍이 아니라 아이를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생각이 확 오실 겁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북퀘스천